시너지 116쪽 116번부터 이어갈게요. 역함수 계속 이어가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라 또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텐데 뭘 만족하냐면 얘를 만족하는 거야. f와 f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더라. 그치? 자, 얘랑 같은 표현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돼. 양쪽에 우리가 같은 함수를 합성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이쪽 표현과 이쪽 표현의 우리가 뭐를 f의 역함수를 합성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얘랑 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겠죠. 좌변은 뭐만 남고요? fx만 남고요. 우변에는 f 인버스 x가 남네요. 따라서 저랑 같은 표현은 fx가 f 인버스 x랑 같아진다는 뜻이야. 됐죠? 자, fx를 두 번 합성한 게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fx랑 그 역함수랑 같은 함수야. 자, 전 함수는 어떤 함수인데 첫 번째 정했었지. 우리가 대응은 함수를 대응의 관점에서는 짝짓기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1, 2, 3이 1, 2, 3으로 대응될 때 얘를 만족하려면 어떤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대응되는 거하고 이쪽으로 대응되는 결과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대응되면 되겠죠. 그치? 1이 1로 대응되면 역함수도 어떻게 돼? 1이 1로 대응될 거 아니야. 그치?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둘씩 짝지어 교차시키면 되겠죠. 즉 2가 3으로 가면 3이 2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역함수도 보세요. 역함수도 2가 어디로 가고 3으로 가고 3이 2로 대응되니까 어때? 똑같은 대응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역방향으로 대응시키는 것과 정방향으로 대응시키는 것의 결과가 똑같으려면 자기 자신한테 대응되든지 아니면 둘씩 짝지어서 어떻게 서로 교차해서 대응시키면 되는 거야. 저렇게 만든 함수들은 다 이거를 만족하겠죠. 그런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응이 아니라 함수식 또는 그래프에 관해서는 얘를 만족한다는 건 얘를 만족하는 거고요. 얘와 얘 그래프는 어때? y는 x에 서로 대칭 성질이 있잖아. 즉 fx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으로 시키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데 그렇게 만든 역함수 그래프랑 원래 처음에 그래프랑 달라지지 않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 fx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역함수 만들어 보세요. y는 x에서 돌려볼게요. 돌려봤더니 달라지는 게 없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fx가 y는 x에 대칭인 모양을 띄고 있다. 자, 대칭 모양을 띄고 있으니 조금 더 얘기하면 fx가 뭐라면 다항함수라면 1차, 2차, 3차 같은 다항함수라면 다항함수 중에서 y는 x의 대칭 모양을 뜰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차 함수밖에 없어요. 2차 함수를 생각해봐. 이게 y는 x의 대칭 모양을 뜰 수 있어? 없죠. 3차 함수 잘 모르겠지만 y는 x의 대칭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능한 거는 1차 함수밖에 없어. 다항함수라면 그놈은 몇 차 함수고 1차 함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y는 x의 대칭이 되려면 일단 뭐야? y는 x는 괜찮겠죠. y는 x의 대칭으로 시켜봐야 그대로 y는 x니까. 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왜? y는 x에서 대칭 모양이 되려면 y는 x에서 수직인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기울기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1짜리야 된다. 이때는 y절편에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y절편이 달라져도 다 y는 x의 대칭 모양 뜰 테니까. 물론 유리함수에서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유리함수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만족한다.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가 같은 함수다. 함수를 짝짓기 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짝지하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짝짓든지 아니면 둘씩 교대로 짝지해주면 되겠다.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저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프 자체가 yx의 대칭 모양을 띄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때 fx가 다함수라면 1차 함수 기울기가 1인 yx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x과 상관없는 자 이게 있으면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풀겠죠. 653번 봐봐요. 얘를 만족한다음에 fx랑 그 역함수가 똑같은 함수는 이거 뭐야? 다 1차 함수네? yx 된 기울기가 1이지만 y절편 2는 아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는 y절편이 상관없이 다 되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치? 5초 만에 풀어내야지. 마찬가지 이거 보세요. fx와 그 역함수가 서로 같을 때 저걸 말하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나 돼야 되니? y절편이 3이니까 기울기가 뭐 될 수밖에 없어? 많이 되는 수밖에 없죠? 생각할 거 없잖아. 풀리시면 되겠어.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658번 볼게. 자,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된 함수에서 요거를 만족한대. 그러면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된 함수 중에서 얘를 만족한다고요. 대응 문제죠.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한테 가든지 둘씩 서로 교차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교차하는 게 없으려면 결국 전부 다 자기 자신한테 갈 수밖에 없죠. 몇 개? 하나 함수 몇 개? 아이 또 이런다. 한 개. 이렇게 돼야지만 비로소 함수 한 개 완성되는 거잖아. 몇 개? 한 개. 방금함수 한 개 있어. 맞지? 두 번째는 이렇게 교차하는 게 한 쌍이 있을 거.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예를 들어서 1, 2를 교차시키려 했어. 그럼 나머지는 짝이 없으니까 무조건 자체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지? 근데 1, 2를 교차시킬 수도 있겠지만 1, 3을 교차시킬 수도 있고 2, 3을 교차시킬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야? 3개가 만들겠지? 따라서 총 4개? 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개수가 좀 늘어나면 어떻게 돼? 4까지 있어. 그러면 역시 서로 교차하는 게 없는 경우는 전부 자기 자신한테 가야 되니까 한 다음 사람밖에 없을 거고요. 한 쌍만 교차하는 거야. 그러면 넷 중에서 2개만 골라서 교차시키는 거겠죠. 넷 중에서 2개를 골라내는 게 우리가 표현 조합을 이용하면 4C2 아니면 직접 써야지. 이렇게 2개, 1개,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 6가지, 그치? 넷 중에서 2를 골라서 서로 교차시키는 게 6가지. 그럼 나머지 애들은 더 이상 교차 안 시켜야 되니까 자기 자신한테 가는 수밖에 없죠. 대시간 빠지지? 몇 개 만들지? 6개 만들지. 세 번째는 서로 교차하는 게 몇 쌍까지 나올 수 있어? 2쌍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2쌍을 짝짓는 보자. 몇 가지겠어? 먼저 한 쌍을 만들어야지. 한 쌍을 뽑는 가지수 아까 몇 가지였어요? 6가지였죠? 1, 2를 한 쌍 묶기로 했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둘도 서로 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일단 몇 가지야? 6가지 나오겠네. 그치? 총 몇 개? 13가지가 만들어지겠다. 저기 하나 더 넣으면 또 얘가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교차하는 게 없는 경우, 한 쌍 있는 경우, 2쌍 있는 경우 이렇게 아무리 정의역과 공의 개수가 많아져도 이렇게 하나하나 경우 나눠가면서 따져주시면 충분히 셀 수 있어요. 그치? 2가지 문제들이 다 지금 이 중에 실려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17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왜 자꾸 뭐니? 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어요?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결국은 이걸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는 문제야. 됐어?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꼬는 거냐? 왜요? 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러려면 그래프는 어떻게 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여야 된다. 맞죠? 두 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된다? 만약에 함수가 x는 a를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가 다른 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이쪽이 증가하면 이쪽도 증가해야 되고 이쪽이 감소하면 이쪽도 감소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1대1 함수가 될 수 있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그때 어떻게 된다? 두 그래프 A의 함수값이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정의역을 이렇게 정해주고요. 공역을 이렇게 정해줬을 때 여기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노선에서 이쪽 노선까지 직선이 됐든 이차함수가 됐든 이렇게 꼭 차게 들어왔어야 되죠. 또는 감소함수라면 여기와 여기를 지나야 되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의 1대1 대응의 조건 문제가 존재했을 것 같아서. 그지? 그 문제 똑같이 나오는데 다만 1대1 대응 대신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문제가 바뀌어 있는 것 뿐이야. 그지?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면 될 거야. 문제 안 풀어볼게. 완전히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 자,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 어디의 대칭입니까?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어차피 두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잖아. fx가 생기면 f 인버스 x는 이렇게 생겼어. y는 x의 대칭이니까 결국 두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은 결국 y는 x 위에서 만나니까 힘들게 역함수 구하지 않고 대신 그냥 뭐야? y는 x하고 교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fx는 x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야 돼. 됐지? 두 번째, fx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굳이 힘들게 저렇게 구할 필요 없이 뭐야? fx랑 yx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면 곱하기 몇 배? 2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둘 다 y는 x의 대칭임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거겠죠. 됐니? 조심할 거는 실제 문제 풀어서 답을 찾는 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에서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서만 존재합니다라고 하면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자 0,1과 1,0을 지나는 이런 곡선을 치자. 그러면 그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가 1,1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0,1을 지나겠죠. 그리고 얘가 0,1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1,1을 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러면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기지만 이점과 이점의 교점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 그거는 거짓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풀 때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요. 자, 이 문제 나오는 거는 y는 x 위에서 교점 생기게끔 문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려면 fx와 그 역함수가 우수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 그런 가능성이 좀 생기지만 실제 문제 보면 다 어때? 이런 문제는 증가함수들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y는 x 말고는 교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풀면 되는데 혹시 참고지 찾는 문제에서 둘은 항상 y는 x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어디 봐볼까? 자, 670번 볼게. 교점 직접 찾는 거는 문제 힘든 건 없으니까 볼게. 자,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역함수 어떻게 돼? 우리 확 지워버리고 대신 뭐가 되니? y는 x, y겠죠? 그러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는 x란 방정식을 풀겠죠. x제곱 빼기 5x 플러스 k는 0이 될 텐데 자, 문제가 봐. 요거 풀면 교점이 나온다고. 2차 방식이니까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겠죠. 한 개만 있다고 그랬죠. 왜? 이 정의역 때문에 교점 중에서 2보다 작은 건 어떻게 돼? 교점이 아닌 거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생겼네?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우리가 문제 풀다가 고등학교 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마찬가지야. 2차 방식 튀어나왔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우리가 할 일. 두근을 알파, 베타를 놓고 분배의 성에 쓴다고 했죠. 그걸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는 두근 필요 없죠? 하나만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한근을 뭐라 하자.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가 하면 되겠죠. 당연히 알파는 저이 답을 맞췄죠.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얼마 되는 거야?
알파 나왔으니까 알파 콤마 알파 되겠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x 잡고 y 잡고 똑같을 거라고요. 이 교점이 바로 P가 되는 거고요. P와 원점 사이 거리가 6루트라고요. 이놈하고 0,1 사이 거리가 6루트니까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6루트 2입니다. 해서 알파가 구해지겠죠. 2루트 알파의 제곱, 아니 6루트 2 제곱하면 2알파의 제곱은 72, 알파 제곱은 36. 따라서 알파는 2 이상이니까 6이 나와야겠죠. 6. 한근이 6이니까 6을 대입하면 K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풀리시면 됩니다. 그치? 자, 이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게 71번이야. 자, 역시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이번에 두 개 생기나 봐. 그 두 개 점 사이 거리가 3루트 1이라며. 그럼 갑니다. 역함수 꺼지고 뭐가 들어온다? y는 x 들어오겠죠? a x-2의 제곱 플러스 2하고 x하고 교점이라고. 전개해서 정리할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x니까 2a 플러스 1 플러스 4a 플러스 2는 1이고. 자, 역시 a 때문에 풀 수 있어 없어? 풀지.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놈의 부분을 알파 베타로 가져간다. 나는 쓰림이 없이 푸신대. 그럼 자연스럽게 뭐 한다? 근각 계산기도 써주시는 거야. 두 번의 합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분의 2a 플러스 1이 되거든요. 두 번의 곱은 얼마다? a분의 c니까 a분의 4a 플러스 2가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당연히 두 번의 알파 베타니까 당연히 교점 뭐가 되니? 알파 콤마 알파랑 베타 콤마 베타 되겠죠? 이 둘 사이 거리가 얼마다? 3m. 써봐야지. 그러면 둘 사이 거리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3루트 1에 양변 제곱할게요. 좌변은 2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고요. 18이 되고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거 보이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얘 둘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에 의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쓸 수 있고 그게 두라는 얘기야. 집어넣으면 되겠죠? 저거의 제곱 a 제곱분의 2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는 a분의 4a 플러스 동물할까요? 양변에 a제곱 곱해버릴게. a제곱 곱하면 요거 제곱 바로 풀게.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응? 왜 잘못했니? 4a 아니에요? 어디? AX 여기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이 어디 있어? 2a가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어쩐지 그렇지. 그럼 여기 에이 자 양변 a제곱 곱해서 정리할게요. 16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 a제곱 곱했으니까 a 하나 남죠? 마이너스 16a제곱 마이너스 8a 는 9a제곱 맞죠? 머리가 돌이 된 것 같다. 안 돌아. 됐지? 9a제곱 1이 양 a제곱은 얼마다? 9분의 1이고 양수 a니까 a는 얼마다? 3분의 1입니다 라고 풀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이 안 풀려서 우리가 근각 계산을 이용한 것 뿐이야. 방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앞에 문제들은 기본 문제들은 여기들은 온전하게 주기 때문에 직접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을 찾을 수 있고 찾아가지고 교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거꾸로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 수 없고 대신에 거리를 줌으로 인해서 극으로 찾아나오는 문제죠. 됐지? 그 다음 19번 역함수로 둘러싼 부분 넓이 아까 설명했잖아. 둘러싼 부분 넓이는 결국 역함수로 구할 필요 없이 y는 x하고 fx로 둘러싼 부분 넓이를 구해서 몇 배? 2배. 2배.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야 되겠죠. 몇 번을 풀어볼까? 73번을 풀어볼게. 자, 절대값 있으니까 당연히 범위 나누셔야겠죠. fx는 여기 안에 0 되는 값 x2를 기준으로 x가 2보다 작을 때는 fx가 여기 안에 음수잖아.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 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2분의 3x 0 되네. 오케이. 그 다음 x가 2 이상일 때는 여기 안에 양수니까 그대로 풀면 x 빼기 2분의 1x 2분의 1x 1 빼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 2를 기준으로 2보다 작을 때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yx 먼저 그려놔야겠다. 이게 yx야. 그러니까 1인 직선 기울기가 1보다 크니까 원점을 지나고 어떻게 돼? 얘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른 직선 하나 날려주겠죠. 2에서 함수값은 3. 됐죠? 2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얘보다 기울기가 더 완만한 직선이죠. 이렇게 되면 역시 2를 집어넣으면 2,3을 지날 테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그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굳이 저는 표정에 그릴 필요가 없잖아. 이걸 이거에서 곱하면 몇 배 하면 되니까. 2배 하면 되잖아. 그치? 자, 어떻게 해둘까? 이상하게 넓이. 이렇게 한번 끊어서 2개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럼 이쪽 얼마 되겠어? x2니까 y는 x 회전이니까 이거는 2,2가 되겠어요. 그럼 6 빼기 1이 얼마야 이거? 3이고 2니까 1. 이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1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죠. 얼마? 2. 1. 자, 그 다음 오른쪽 넓이 보여야 되는데 그럼 이 교점 좌표 보이겠네. 이 교점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야? y는 x와 요거의 교점이죠. 그럼 2분의 1x는 2니까 x는 얼마 돼? 4. 이 점 좌표는 얼마다? 4,4. 자, 밑변 길이 여전히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1.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니까 2에서 4까지 2, 1. 합치면 이 넓이 얼마다? 2. 역함수까지 걸으면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4. 문제 없죠, 그쵸? 선생님 1차함수 아니고 2차함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2학년 가서 배우겠죠. 곡선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적분이라고 해야 되고 적분 가면 거기서 이게 2차함수나 3차함수로 바뀐 게 그대로 나올 거야. 똑같은 원리가 푸는 거야. 됐죠? 지금은 1차밖에 안 나올 거야. 그 다음 20번 역함수의 교점의 부호 결정 됐어. 그치? 얘들아 어떤 함수의 역함수 교점은 fx하고 대신 x하고 교점 쓰잖아. 이 방정식이 실물이지.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2차 함수 나올 거고요.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직접 구하지는 못해. 나중에 이제 무리함수에 가면 나오겠지.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야. 다만 2차 함수 전체 다 쓸 수 없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야. 역함수 문제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2차 함수가 주어지면 정의역을 이용해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잘라준다고요. 따라서 항상 역함수의 2차 함수 등장하면 항상 이렇게 정의역이 정해져. 그럼 봐봐. 이걸 풀 때 이때 실근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건 우리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럼 교점이 될 수가 없다고. 그치? 따라서 이 실근에 뭐가 생기게 돼 있어? 범위가 세팅이 되게 돼 있어. 그럼 실근의 범위가 등장하면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게 뭐였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범위. 근의 분리라고 부르고 함축판 했던 거 기억나니? 자, 여기 2차 방식 있어. 이놈의 두 실근이 모두
실근을 주는 게 아니고 실근의 범위를 주는 거잖아. 실근의 위치, 범위. 그럼 뭐 쓰는 거야?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겠어. 아, 이차 함수의 서로 다른 합수다. 서로 다른 두 가지니까 객수가 타점 두 개 생길 거고요. 이 두 개가 실근인데 그게 모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1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써야 될 게 뭐였어요? 세 가지였죠. 함, 경계에서의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세 가지를 그 그래프를 보고 따지라고 했어요. 경계에서 함수값은 경계가 얼마야? 1이란 경계야. 경계에서 함수값은 뭐야? 양수네. 맞지? 그럼 저기다 1 대입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보다 크다. 두 번째, 대칭축이 어때요?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축의 방식 마이너스 2a분의 b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의 방정식이고 그게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세 번째, 서로 다른 수식만 되니까 판별식은 뭐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게 될 조건입니다. 기억나요? 자, 이놈이 사인실근은 1보다 크고 또 다른 사인실근은 1과 2 사이에 있다. 이것도 근의 위치를 알려준 거죠. 그래 보려. 두 실근인데 하나는 1보다 1보다 크다고 작고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면 1이 이쪽에 있어야 돼. 하나는 1과 2 사이에 되면 1이 이쪽에 있어야 돼. 함 경계가 몇 개 있어? 이번에는 두 개 있어. 1도 있고 2도 있어. 그럼 1에서 지금 함수값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래프는 어때? 0보다 작아야 되네. 2에서 함수값은 양수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보다 커야 되네. 두 번째, 축 대칭축은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상관없어. 상관없죠. 1보다 왼쪽으로 치우쳐도 결국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큰 거잖아. 괜찮지?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잖아. 그럼 축은 1보다 왼쪽에서 되겠지만 이것처럼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 그럼 대칭축이 1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럼 축의 위치는 딱히 정할 필요가 없네. 따지긴 따져야 되는데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고요. 자,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따져도 되겠지만 굳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왜? 위에서 1에서 함수값 순수한 조건이 나왔죠. 2차 함수 그래프가 음수의 함수값을 받으려면 분명히 축값을 수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하면은 판별식도 필요가 없어. 해도 상관없어. 해도 상관없어. 답이 나와주니까. 그래서 함축판 세 가지를 놓고 따져주시면 2차 방정식의 실근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 예를 들면 이거 75번 하나 볼게요. 자, 이놈과 역함수 이것점에 대한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데 그러면 역함수 끝이 뭐가 와야 된다? 마이너스 와야 되는 거고요. 2x제곱 플러스 8x 빼기 a는 x랑 방정식을 풀게 되겠죠. 정리합니다. 2x제곱 플러스 7x 빼기 a는 0이 되는 거고요. 이놈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두 실근을 갖는 거야.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2 이상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해요. 됐지? 그럼 뭐야? 함수판 문제잖아. 자, 두 실근을 갖는데 마이너스 2 이상의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서 상관없죠.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함수값 경계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점 넣을게요. 8 마이너스 14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0이 되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Y보다 작거나 같거나 나오고. 축! 대칭축도 마이너스 2가 커야 되죠. 마이너스 2에 비하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2가 크네. 따질 거 따로 없네. 그렇죠?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A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 커야 돼. 그럼 얘와 얘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 크고 마이너스 2여기다 찾을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함수판에 그냥 그대로 넣는 문제야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죠. 맞지? 한번 더 정리하시기 바라요. 이거 근의 분리 또는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는
이제만 하면 나오고 이제만 하면 나와요. 2학기 때 가면 또 나와. 2학기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방정식 풀 때 2학기 때는 또 나와. 3, 3, 4, 3 다를 때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나올 때마다 확실히 연습을 해두셔야지 그때 가서 덜 힘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 21번은 그냥 선생님 설명 안 해도 풀어야 되는 문제죠. 보세요. 어디 봐볼까? 여기 알아볼까? 681번? 자, fx와 g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거 뭐하라 그랬어? g.f 인버스 c야. 그럼 첫 번째는 인버스 풀어주면 f 인버스 g 인버스 c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f 인버스 g 인버스 c를 계산하는 거니까 안에부터 계산해야 된다. 자, g 인버스 c를 먼저 계산해보자. 그럼 역함수 함수 할 때 어떻게 한다? k라 두죠. gk는 c가 되는 c를 찾자. 따라서 gx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y가 얼마나 나와야 되니? c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y는 x 직선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x 좌표들을 y 좌표로 옮겨갈 수 있는 거지. 여기가 a고 이게 얼마? a. 이거 b니까 b, c니까 c, d니까 d, e니까 e. 이렇게 옮겨놓고요. 자, y 좌표가 c가 나오도록 하는 fx 그래프가 오는 거야. 파란색이죠. c가 나오도록 하는 x 값이 얼마 되니? b가 되네. k는 얼마다? b다. 그러면 여기 g 인버스 c가 b니까 결국 f 인버스 b를 구하는 문제고, f 인버스 b를 또 역시 p가 두면 fp가 b인 p를 찾는 거죠. y 좌표가 얼마 나오는? b가 나오는 fx 함수 값이니까 fx가 뭐야? 또 파란색이죠. 잠깐만, gk가 c야. c 되는 거 c가 누구니? 빨간색이잖아. 미안. 빨간색이니까 얼마나 나와? 걔는 d가 나와야 되네. 미안. d지? 그럼 이게 d가 되는 거고, fp가 d가 되는 p를 찾는 거야. 자, d가 되는 거를 fx니까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는 거 보세요. c를 넣었을 때 d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p는 c. 현재 분수값은 c입니다. 풀면 되고요. 자, 얘들아, 우리가 식을 가지고 역함수 함수값 구할 때는 그거를 k 또는 p로 놓고 깡과 밖을 바꿔서 식을 계산했지, 그렇지? 물론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해도 돼. 근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은 뭡니까? fx 함수는 여기 있는 걸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대응되는 요장을 보는 거고, f의 역함수는 여기를 정경을 하고 여기를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서 읽어서 그때의 x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g 인버스 c는 y축에서 c를 찾아서, 역함수니까 y축에서 찾아서 c를 찾아서 gx랑 만나는 점 d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d입니다. 맞춰주시고요. f 인버스 d는 역함수니까 또 y축에서 d를 찾아서 fx랑 만나는 점, fx가 뭐야? 파란색이죠. 얼마야? c네. 바로 c를 찾을 수 있겠죠. 정의역과 공역이 뒤바뀌는 게 역함수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을 읽어주시면 역함수 함수값을 찾을 수 있어. 좀 더 편하지? 그 다음에 약간 뭐야? 대응관계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fx면 여기서 역함수 어떻게 하는데 그치? 힘들게 할 거 없지? 반대로 가는 게 다 역함수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f 인버스 a는 1이고 f 인버스 b는 3이고 인버스 c는 2니까 대응관계로 표현됐을 때도 굳이 키를 치안해서 풀 필요 없이 거꾸로 방향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와 대응관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읽어주시면 역함수 금방 구할 수 있겠다. 다만 지금 식을 가지고 풀 때는 시간에서 안과 밖을 바꿔놓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요. 됐죠? 그렇게 따져주시면 21번 문제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치? 손가락과 눈만 똑바로 뜨면 다 풀어줄 수 있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함수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됐지? 자, 유형별로 각각 직접 풀어보시고요. 안 되는 것들은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나, 떠주세요.